퀴즈로 배우는 한자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요. 자, 그칠간이 있죠? 이 한자를 활용해서 6급, 6급, 2급, 1급 네 한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나무 뿌리 하면 밑둥에서 땅속으로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에서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 나무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침뿌리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보리수의 일종으로서 반얀나무라고 합니다. 반얀나무. 그래서 이 반얀나무를 아마 처음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달아난 이 모습을 머릿속 깊이 촬영해 두시면 다음 한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나무 목자, 그 다음에 몸을 돌려 되돌아가는 모습의 그칠간, 두 글자가 조합되면 6급 한자가 생겨납니다. 어떤 한자일까요? 네, 바로 이 글자인데, 그럼 뜻과 음은요? 뿌리 근, 근본 근. 이 장면을 잘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활용합니까? 식물의 뿌리라는 뜻의 단어 정리해 봤습니다. 구근 나오죠? 그러면 달리아, 백합 등 알 모양의 덩이 뿌리를 구근이라고 하죠. 그러면 착근 하면 옮겨 심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초근 하면 풀뿌리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뿌리 근자 있죠. 이건 식물의 뿌리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자, 이번엔 사물의 본바탕이라는 뜻의 단어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근본 나오죠? 초목의 뿌리, 또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또 자라온 환경이나 혈통을 가리킬 때 근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화근 하면 재앙의 근원, 근원 하면요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또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 원인. 여기에 사용된 단어에 뿌리 근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뿌리 근자는 사물의 본바탕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라는 뜻의 단어도 정리해 봤습니다. 근간 나오죠. 뿌리와 줄기를 근간이라고 하죠.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또 근거하면 근본이 되는 거점. 또 평방근 하면 제곱근이죠. 여기에 사용된 뿌리 근자는 모두 다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근본 원인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도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근치 나오죠. 병의 모든 원인을 없애고 완전히 치유하는 것을 근치한다, 근치시킨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절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모든 원인을 뿌리째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뿌리 근자는 근본 원인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신력, 견디는 힘의 단어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 근기 나오죠? 근본이 되는 힘, 또는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힘, 또 음식을 먹은 후 든든한 기운 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발음을 세게 해서 근기하지 않고 또 끈기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근성 나오네요. 뿌리 깊게 박힌 성질을 가리키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이 뿌리 근자는 정신력, 견디는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젊은이가 금보다도 은을 더 좋아합니다. 아예 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첨단 산업에서는 금보다 은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금, 은, 구리 중에서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이 물질이 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에서는 금보다도 은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금을 보자마자 몸을 돌려서 되돌아가는 모습의 한자, 6급 한자입니다. 무슨 한자이죠? 바로 이 글자죠. 자, 그러면 뜻과 음은요. 돈, 은과 돈을 의미합니다. 그럼 언제 활용합니까? 은이란 뜻의 단어 정리해 봤습니다. 은화 나오죠? 그럼 은으로 만든 동전, 은광 하면 은을 캐내는 광산, 은괴 하면 은덩어리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은자는 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빛이란 뜻의 단어도 정리해 봤습니다. 은발 하잖아요. 그럼 백발을 말합니다. 흰 머리카락이요. 그 다음에 은린 하면 물고기 비늘, 은반 하면요. 은쟁반, 또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 또 얼음판도 은반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돈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잘 아시잖아요. 예, 돈을 맡아 보관하거나 빌려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그래서 은행 할 때 은자는 예, 돈 은자입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네, 이 경계선까지가 우리 땅이 하고 경계선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이것을 머릿속 깊이 촬영해 두시고요. 자, 이 흑토자, 그 다음에 몸을 돌려 되돌아가는 모습의 그칠간, 예, 두 글자가 조합되면 이급 한자가 생겨납니다. 어떤 한자일까요? 네, 이 한자입니다. 자, 그러면 뜻과 음은요. 예, 끝, 은, 경계선, 은을 나타냅니다. 자, 언제 활용합니까? 예, 경계선을 예, 은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에도 사용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의 이름이 이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네 번째 한자인데요. 자, 불의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 보기만 해도 참 딱하죠?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이 한자 붓을 먼저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환자용 침대잖아요. 여기 환자용 침대입니다. 그리고 점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건 침대 그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침대 머리맡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한자 부수는 아프다, 병이 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는 병들어 기댈 역이라고 합니다. 병들어 기댈 역. 자, 함께 보실까요? 다시요. 어때요? 지금 교통사고로 이게 기대고 있죠. 네,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요. 이 병들어 기댈 역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칠간자가 왔습니다. 그럼 두 글자가 조합되면 1급 한자가 생겨나죠. 어떤 한자일까요? 네,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러면 뜻과 음은요. 네, 흔적, 흔, 자취, 흔. 네,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료하고 난 다음에 퇴원해도 어때요? 상처는 남죠. 네, 그래서 흔적, 흔, 자취, 흔이라고 합니다. 언제 활용합니까? 네, 흔적, 자취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혈흔, 네, 피가 묻은 자국. 뉴스 시간에 그 피가 묻은 자국을 혈흔을 발견했다.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상흔 하면요. 상처 자국, 또 상처난 곳에 남은 흔적을 말하죠. 그 다음에 흔적 하면요.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네, 흔적이라고 하죠. 여기에 사용되는 이 흔자 있죠. 네, 모두 흔적, 자취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그칠간, 이 글자 한 글자를 활용해서 6급, 6급, 2급, 1급 네 글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퀴즈 한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퀴즈 한자는 이 한 글자를 활용해서요. 1급, 1급, 5급, 2급, 3급 이 다섯 글자를 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